키워드로 보는 주식시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크게 세 가지를 준비했는데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긴축 장기화 선언으로 인해서 양시장이 좀 우르르 밀렸다. 시장에 대한 큰 틀에 대한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고요. 시장의 존재감을 키우는 건 중입자 치료 테마, 그리고 오늘의 핫한 스타가 된 위메이드는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국내 시장 보시면 연준의 강력한 매파 발동으로 투심이 찢겨져 내려간 모습이었죠. 미국의 또 고금리 장기화 전망으로 위험에 대한 자산 회피 심리가 높아지면서 코스피가 1.75%, 코스닥은 2.50% 쭉 밀려 내려갔고 860선 코스닥이 또 지지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피 200 역시도 오늘은 주르르 밀려 내려가면서 양시장의 분위기가 모두 다 좋지 않았다는 점 오늘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환율적인 측면들을 보시면 장중에는 1342원 선까지 터치가 되면서 연고점을 좀 위협하는 움직임들이 오늘 연출됐습니다. 아무래도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외국인에 대한 수급 자금 이탈이 큰 또 이 부분으로 작용된 게 아닌가 싶은데요. 수급에 대한 악화되는 야기성이 강해지는 만큼 환율의 변동성 주의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 또 상기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좀 이랬다면 주도주가 뚜렷하게 없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내가 그 자리를 들어갈 거야 라는 테마주들이 떠오르기 마련인데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입자 치료 테마주들이 상한가를 가는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요. 치료 환자 암 제거가 확인이 됐다. 그때는 확인까지는 나오진 않았는데 확인이 됐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모비스 상한가, 우정바이오 상한가, 비트로테크는 24%대까지 급등세가 연출이 됐습니다. 일제 관련주들이 이렇게 올라가기는 하지만 사실 테마주라는 키워드 안에서 여러분 이렇게 움직이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계속 여러분들 이런 변동성에 대한 유의는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어지는 두 번째, 사실 이 시간에 어제 시간외에 위메이드 그룹주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1,000억 원가량의 자금이 유입됐다라는 또 이야기가 있었죠. 확장에 대한 사업 기대감도 있고요. 수급적인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자금들이 들어왔으니까 조금 더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 주가에도 반영되면서 상한가를 두 개가 왔습니다. 위메이드 플레이, 위메이드 맥스 상한가, 위메이드는 11%대까지 급등세가 연출됐다라는 걸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다시피 워낙 하반기 게임 업종에 강력한 또 주가 모멘텀이 보유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그룹주들의 움직임들 계속 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간의 특징주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이번에는 또 어떤 테마들이 움직일지 살펴볼 텐데요. A부터 Z까지 지금 저희가 쭉 보여드리는 종목을 하나로 묶어서 말씀드린다면 정치 테마주입니다. 지금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두 번째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이 됐습니다. 가결이냐 부결이냐를 놓고 여러 가지 전망들이 있었는데 과반을 가까스로 넘기면서 가결이 됐고요. 이로 인해서 총선을 앞두고 리더십의 공백 우려가 나타나면서 이낙연 관련주, 한동훈 조국 관련주, 김동훈 관련주 등 모든 관련주들이 다 엮이는 정치 테마주들이 들썩입니다. 범양건영이 가장 크게 10%대로 튀어올랐고요. PN풍년, 그리고 오파스넷, 화천기계까지 내일 정규시장 아침에 또 어떻게 이들이 움직일지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시장 상황 이렇게 정리해봤고요. 전문가님 그럼 모시고 시장 분석 들어가겠습니다. 쇼미더스탁 시즌2 오늘은 예병문 대표님 모시고 시장 상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도 목요일인데 네. 시장 분위기가요. 월요일부터 점점 처지는 게. 그러니까요. 네. 찬물 확 깨얹었어요. 그죠? 네, 정신 한번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근데 보셨어요? 이게 이렇게 놀랄 일인가? 그니까요. 결과는 금리 동결인데. 그렇죠. 사실은 금리 동결을 했다는 것은 이미 이제 불확실성은 어느 정도 해소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시장이 이제 의구심을 가진 거거든요. 그쵸. 금리를 인상할 것인가 아니면 동결할 것인가. 이 부분을 계속 지금 의심하고 있다가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이게 불확실성 해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시장이 왜 이렇게 급락이 나왔지? 그러니까 이게 가만 보면 이게 놀랄 일인가 싶은데 기관이 오늘 대거 매도를 했어요. 기관이 코스피, 코스닥 할 것 없이 대거 매도에 나서면서 어찌됐든 우리 시장의 수급적인 부분에서 하락세가 강하게 나왔는데 기관 나빠요. 기관 미워요. 이렇게 가면 안 되죠. 그러니까 기관이 오히려 이런 경우에 증시 방어적 역할도 어느 정도 해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기관이 먼저 내다 던지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자, 이게 왜 그럴까요를 한번 짚어보고 넘어가자고요. 기관은요, 네. 보통 이게 펀드 자금이거나 기관에서 운영하는 자금들이 이제 기관으로 찍힙니다. 그런데 이들은 뭐 베이스냐면 사실 우리나라는 기관하고 수익을 쉐어하는 베이스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수수료 베이스예요. 그러니까 기관은 자주 샀다 팔았다 해야 기관의 수익성이 보장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어떻게 해요? 자주 샀다 팔았다를 하는 거죠. 우려가 나오면 과한 우려를 내보내기도 하고 또 증시 상황이 좋다고 하면 과한 또 청신호를 보내기도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어떤 제도적 부분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냐. 그 전까지는 이러한 모습은 계속 나타날 수 있으니 근데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얘기는 걱정은 하지 마세요. 이런 항상 비이성적이고 비합리적이고 비현실적인 시장의 모습은 곧 이제 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구간으로 회귀를 합니다. 그래서 걱정할 것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예. 아, 이런 거 금리 동결 당연히 예상한 거 아닌가? 근데 왜 이렇게 놀라는 걸까?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또 전문가님께서 얘기해 주시니까. 그 파월의 입이 문제였죠. 그니까요. 사실은. 항상 예, 사람은 말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쵸? 아유, 진짜. 아유, 네. 입을 우리가 이제 나이 네. 들면 그쵸. 입은 입은 닫고 무겁게 그죠? 지갑은 열고 이러라 네. 그랬는데 전문가님 잘하시는. 예, 그쵸? 저는 그렇게 멈춰시지 이분이 괜히 입을 갖다가 너무 네. 많이 열었어요. 그게 문제예요. 그게 문제였어요. 맞아요. 아유, 진짜. 근데 여러분들 걱정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분군 전문가님의 입에서 나온 그 얘기를 믿고 희망차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이제 투자를 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궁금한 게 참 많으실 거예요. 그렇죠. 종목에 대한 궁금증이 있을 수도 있고 시장 궁금증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QR코드 타고 들어오신 다음에 여러분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시장 궁금증들 남겨주셔도 되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만간에 그나저나 예. 아무튼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네. 그래도 오늘 시장에 꼭 봐야 됐던 이슈 뭐 기사 하나 딱 뽑자면 혹시 뭐가 있을까요? 결과적으로 이제 미래에 대한 얘기인데 아 그래도 우린 미래를 계속 예, 봐야 예. 된다. 시장이 이래도. 결국은 뭐 우리는 일단은 미래에 집중을 해봐야 돼요. 미래를 그러니까 집중하자. 지금 뭐 중입자 이런 이제 관련주 네. 이런 것들이 지금 잘 가고 있잖아요, 그죠? 그것도 결국 미래거든요. 미래의 암을 중입자로 치료를 하겠다. 네. 이거에 대한 건데 결과적으로 그거는 우리가 늘 지금 최근에 방송에서 계속 강조했던 지금 미래 사회에서 우리는 초고령 사회로 가고 있고 그다음에 그 초고령 사회로 가는 데서 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병장수다. 장수다. 이 얘기 네 계속 글자. 했었잖아요. 그쵸, 그죠? 제일 중요한. 그러니까 이제 중입자 암 치료 이게 이제 또 중요해지듯이 미래를 여러분들 계속 짚어보고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러네요. 예, 그래서 네. 미래를 항상 예의주시하고 좀 관심 있게 보아야 되는데 자, 이 미래에 대한 기사가 하나 나왔어요. 아마존이 생성형 AI 비서 알렉사를 공개했다. 즉, 챗 GPT, 바드와 경쟁하나 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자, AI 비서 아마존에 벌써 있었어요. 알렉사는. 그 전부터 있었습니다. 이미 있었군요. 네, 있었는데 네. 이 앞에 글자가 하나 붙었죠. 생성형. 그거는 뭐가 다른 예, 거예요? 생성형 AI 비서와 네. 그냥 알렉사와는 엄연히 다른 게 있죠. 알렉사는 네. 아마존에서 쇼핑을 하기 쉽게 만들어 놓은 채팅 로봇과 비슷한 거예요. 챗봇 같은 거군요. 예, 챗봇 비슷한 네. 거였어요. 그러니까 비서였죠. 쇼핑을 쉽게 하기는 헬퍼 같은 그러니까 느낌의. 퍼스널 쇼퍼 비슷한 그죠? 이해가요. 그런 거였죠. 이해 쉬워요. 그러다가 네. 이제 생성형 AI가 이건 뭐예요? 그럼 어떤 게 달라요? 이 그쵸. 기사의 내용을 네. 자세히 살펴보면 자, 이 AI는 내가 막히는 일, 작업적으로 뭐 예를 들면 창작에 관계된 뭐 글을 쓴다거나 시를 짓는다거나 곡을 쓴다거나 그것도 다 네, 도와주나요? 그런 거 다 도와줄 수 있다는 오. 거죠. 그리고 바닥이 좀 바닥 좀 들어오라는 그 말 한마디에 이미 AI 알렉사가 어떻게 할지. 이제 우리가 흔히 로봇 청소기 있잖아요. 그쵸. 그거에 명령값을 내리는 거죠. 청소해라. 그러면서 청소를.
난 바닥이 더럽다고 말했을 뿐인데 이미 그걸 다 그 캐치한 마음을 거예요. 헤아려서 이렇게 다 정서를 해놓는다는 거죠. 일당백입니다. 그렇죠. 네. 이제 사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좀 어떻게 보면 좀 심각한데. 그러네요. 네. 어떻게 보면 인구가 줄고 있는 국가의 입장에서 보면 이것도 반길 일이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걱정이 되고. 그렇죠. 오히려 그죠? 그러면 사람을 진짜 고용하지 않을 건가. 그래도 뭐 우리 시대에 꼭 필요한 그러니까 이제 그런 플랫폼들이 생겨나고 사람이 보이지 않는 시장이 돼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사람들을 다 어떻게 하느냐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뭐가 되기 시작했어요? 게임주들을 막 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야, 놀아야 돼. 그냥 놀면 이게 사람이 사람이 계속 놀아봐요. 반발 심리가 생기죠. 그래서 그 멍하고 놀 수 있게끔 만들어 놓은 것들이 지금 많이 등장했어요. 뭐냐? OTT 그렇죠. 멍하게 TV 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무빙 너무 재밌어요. 그 무빙보다 이틀이 갔어요, 저. 무빙 네. 이틀 순삭. 순삭. 그러니까 주말이 그냥 없더라고요. 싹 없어지는 거야.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것도 그렇지만 그쵸. 그 OTT 시장이 이렇게 활성화된다는 건 그러니까요. 사람이 그만큼 많이 이게 자기 개발을 하라고 주 5일 근무제를 만들고 했는데 이게 오히려 그쵸. 이런 멍하게 멍 때리는 시간. 시간을 많이 늘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게임도 활성화되기 시작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이 이게 잘 보면 예능, 스포츠, 그죠? 게임. 게임 이런 거예요. 그렇죠. 그거 딱 집중하게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다 그 보니 산업이 더 커졌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로봇이 많이 서기 시작하면 그 산업은 더더욱 커질 거예요. 네, 그죠?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봐보세요. 대기업들이 게임 시장 안 놓치려고 그러고 있죠. 그쵸. 그죠? 그다음에 웹툰 시장 지금 절대 안 서로 놓치죠. 차지하려고 그쵸. 하고 있죠. 네. 그죠? 그다음에 로봇 시장 그럼요. 서로 차지하려고 합니다. 그럼 미래가 딱 보이기 시작하면 길들이 싹싹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넉넉고 멍하니 바라보고 있다가 하다 가지 오네, 말고. 오네. 계속 드라마나 보고 있어야 되겠다. 이렇게 돼야 되겠냐? 올라타야죠. 올라타야죠. 그렇죠. 그렇지. 올라타야지.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그렇죠. 두 네. 가지잖아요. 맞아요. 플랫폼을 만들거나 플랫폼에 플랫폼에 올라타거나. 올라타거나. 근데 플랫폼 만들긴 힘드니까 뭐해? 플랫폼에 타야죠. 올라타야 되겠다. 그래서 돈을 충분히 뺏어와야 되겠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플랫폼 세상을 내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다. 이 생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래 시장만 보자니까요. 네. 미래 시장만 딱 보고 가면 여러분들이 크게 손해 볼 일은 없어요. 그래서 이 아마존 생성형 AI는 결국은 음성을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무슨 말 하는지. 뭔 말하는지를 알아들어야죠. 이거 그렇죠. 한국어로 얘기하고 경상도 사투리로 얘기하는데 얘가 어떻게 알아듣느냐. 그쵸. 이게 관건이잖아요. 그렇죠. 문제는. 중요하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음성 인식 서비스와 관련된 회사들을 한번 들고 나와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미래 쪽을 많이 보시다 보니까 전문가님이 그래서 좀 젊게 사시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주도주가 그래서 어떤 건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맥락이겠죠? 네. AI 음성 인식 기술이다. 그렇죠. AI 음성 인식 기술인데, 이게 예전에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이제 쉬리나 그다음에 삼성의 네. 빅십이나 네. 이런 것들한테 명령감 낼 때 사투리를 진하게 쓰면 애들이 못 알아들었습니다. 야, 너 왜 못 알아듣니? 이 말도 못 알아들어요. 아니 택시 탔는데 택시 기사님이 사투리로 하니까 길을 못 찾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음성 인식 기술이 굉장히 많이 발달하다 보니 이젠 사투리도 조금씩 알아듣기 알아들어요? 시작했어요. 예, 오. 이게 AI가 딥러닝이 되니까. 그렇군요. 이놈이 사투리 쓰는 놈이구나를 알아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구나. 자,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 사투리를 쓰는데도 불구하고 많이 이제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되어져 가는 거죠. 이게 언어의 장벽을 무너뜨리고 있다고 봐도 상관없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그 중에는 여러 가지 회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외국계 기업의 어떤 유망한 챗 GPT도 마찬가지지만 이걸 한글 인터페이스로 바꿔야 될 거예요. 네.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한글과 컴퓨터의 기술력이 있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이걸 자동차도 마찬가지예요. 외국계 기업 자동차가
결국 우리나라에 제품을 팔기 위해서는 그때도 그렇죠. 필요하죠. 한글 인터페이스가 있어야 되겠죠. 필요하겠네요. 그게 이제 MDS 테크라는 종목이 있어요. MDS 테크. 예, 그다음에 이 음성 인식과 관련돼서는 브릿지텍, 브리지텍. 그다음에 미디어젠. 미디어젠. 예, 그래서 이런 가져오셨구나. 회사가 네. 자, 그 중에서도 제가 유망주를 미디어젠을 가져온 네. 이유는 미디어젠의 최근 기술력이 굉장히 급속하게 발달하고 있는 데다가 미디어젠이 우리는 이 미래 시장을 확신을 가졌어. 이 미래 시장의 확신을 우리는 가졌어. 이제 우리는 여기에 올인할 거야. 집중할 거야. 이러면서 뭘 했느냐? 컨소시엄을 구성했어요. 그러니까 미디어젠이 훨씬 더 지금 앞으로 나가고 있다. 즉 음성 인식 시장의 이 기술력에 있어서만큼은 내가 선두주자가 되겠다라고 공표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네. 그 관점에서 보면 미디어젠을 조금 이제 좀 주목해 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그래서 미래 성장성도 갖추고 있고 네. 우리가 이제 모든 제품들, 로봇들, 그다음에 수입차 관련 이런 모든 것들은요. 결국은 내 말을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자 이제 언어의 장벽이 무너진다 그랬죠. 제가 어디 가서 어느 외국을 가든 그 나라의 언어로 다 내가 듣고 얘기를 말할 수 있고. 그렇죠. 통번역이 되기 위해서는 음성 인식 기술이 발달해야 되겠죠. 일일이 치고 하기에는 조금 늦다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말로 바로 해서 말로 즉각 통역. 이제는 그냥 즉시 통역사가 통역. 없어도 되네요. 동시 통역. 이야, 그죠? 대단합니다. 그게 되는 세상이 곧 이제 오겠죠? 점점 앞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우리가 또 이제 다양한 나라의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그렇죠. 만날 수 있는 기회들도 많아지겠습니다. 사실 저는 이제 그 무역회사를 오래 했거든요. 그러세요. 무역회사를 오래 했는데 네. 이게 무역 관계된 사실은 영어 영문학과 뭐 일어 일문학과를 졸업한 직원들을 많이 써봤어요. 그쵸. 그런데 그들 직원들이 저보다 영어를 못해서 혹은 저보다 영어 일어를 못해서 능력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비즈니스 일어와 비즈니스 영어의 핵심은 네. 사실 이게 감정 변화에 대한 부분, 내고에 대한 네고시에이션에 대한 부분들 협상 이런 같은 것들, 것. 협상에 대한 부분이겠죠. 이런 부분들이 과연 감정까지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그들의 능력이 조금 딸렸을 뿐이에요. 근데 과연 이게 음성 인식이 이 감정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거까지 음성 나온다고 인식이 하니까. 점점 네. 미디어젠의 음성 인식 기술은 감정 전달까지도 가능하게 하는. 그걸까지 지금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이게 진짜 빠르네요. 그게 과학 진짜 빠른 속도가. 것 같아요, 세상이. 알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여러분들 플랫폼에 올라타야 됩니다. 그게 미디어 제니였고 여러분들 궁금하신 부분들 많으실 텐데요. 샵 3772번으로 예병군 대표 보내주시면 시장에 대한 궁금증들 저희 속 시원하게 해결할 수 있고요. 지금 QR코드 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이유는 종목 상담 저희가 봐드릴 예정이에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궁금한 사항들 상세하게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4480 누르고 들어오셔서 종목 상담 저희가 신청 받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미디어젠 되게 유망주다라고는 하셨지만 전문가님이 맨 마지막에 하는 히든 공략주도 뭐 메인 포인트 종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종목에 대한 첫 번째 힌트를 들고 오셨다고 했는데 한번 들어볼까요? 무빙이 어제 날짜로 너무 재밌었어요. 얘기하고 싶어요. 세 편이 마지막 다 공개가 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아쉽죠. 이제 시즌 1은 종료가 됐습니다. 시즌 2가 빨리 나오기를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있습니다. 자, 네. 이 웹툰의 인기, 이게 강풀 작가의 이제 만화로 알고 있어요. 맞아요. 네. 이 웹툰의 인기를 진짜 이번에 무빙으로 실감을 느끼셨나요? 했어요. 네. 근데 이 동사가 무빙 회사는 아니에요. 강풀 회사가 아니에요. 강풀 그분은 강풀 비즈니스라고 따로 비상장사가 있어요. 그 회사는 아닌데 이 웹툰으로 성공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웹툰을 2030 세대분들 참 많이 보시거든요. 많이 보기도 하고 저도 보는데 자 여기와 관련되어 있는 종목 여러분들 무빙 덕분에 뜨는 파란 남자 가 힌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종목 알죠? 하시는 분은 바로 QR코드 타고 들어오셔서 종목명 맞춰주세요. 저희 커피 쿠폰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겠습니다.